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FM 90.7MHz 사랑과 희망의 성지방송 천보용의 시와음악.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보용입니다. 5월 31일 오늘은 바다의 날이기도 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바다의 날은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을 높이고 국민의 해양사상을 고시하며 관계 청소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만든 법정 기념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산민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양 국가로서의 성장이 기대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1994년 5월 22일, 일본은 95년 7월 22일, 우리나라는 1996년 5월 31일을 바다날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이유는 장보고가 청진을 설치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5월 31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바다날을 맞이하여 바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닷가를 걸다 보면 해양 쓰레기로 인하여 많은 해양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접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일회용, 이것을 쓰지 않으면 해양 생물뿐만 아니라 환경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바다 없인 살기 힘든 것처럼 사랑 없는 삶도 역시 힘이 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첫 곡입니다. 송소희가 불러줍니다. 사랑 없인 난 못 살아요. 밤 깊으면 너무 조용해. 책 덮으면 너무 쓸쓸해. 불을 끄면 너무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네. 이
사랑 없이 못 살아요. 송소희 목소리였습니다. 건강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한방 비법에서 소개할까 합니다. 꿀벌은 꿀 1kg을 얻기 위해서 자그마치 560만 송이의 꽃을 돌아다니며 추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고 보니 꿀벌한테 너무 미안한 생각과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벌꿀은 벌들이 꽂혀 있던 꽃꿀을 벌통 안에 그냥 모아놓은 것이 아니고 벌들이 숙을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벌의 치만 있는 효소를 섞어서 숙성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꿀은 꿀 속에 원래 있던 각종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등이 풍부하면서 몸에 좋은 효능이 많은 꿀로 변하게 된다고 하죠. 한의학에서는 꿀을 백밀이라는 약재로 기를 돋구고 통증을 완화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고 또한 건조함을 윤택하게 하는 효능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꿀과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이 있어 오늘 시원하게 담아보았습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첫 번째 식품은 마늘입니다. 꿀에는 소위 에너지 비타민 B1과 티아민이 풍부하여 마늘에서 매운맛을 내는 알레신 성분과 만나게 되면 흡수율이 10에서 20배가 더 높은 알리티아민이 나와서 면역력과 원기 회복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평소 술을 자주 드시거나 열이 많은 체질인 분들과 당뇨 환자분들은 오히려 눈이 충혈되거나 혈당이 오르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주의를 요하기도 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조항조입니다. 당신이었어. 가지 말아야 하는 길인데 오늘도 그 길을 걷네요. 그리워 말아야 하는데 그리운 당신이었어. 한 사람 사랑하는 게 이렇게 힘이 드네요. 사랑의 눈이 먼 미련한 사람 아파도 울지 못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데 사랑해버렸네. 아파도 말 못합니다. 그 사랑 당신이었어. 한 사람 사랑하는 게 이렇게 힘이 드네요. 사랑의 눈이 먼 미련한 사람 아파도 울지 못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데 사랑해버렸네. 아파도 말 못합니다.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꿀과 생강입니다. 생강을 잘게 다져서 좋은 꿀에 저어두었다가 아침에 한 스푼씩 따뜻한 물을 타 드시면 기침갈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죠. 생강은 온폐 화음이라고 해서 폐를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물처럼 생기는 묽은 가래를 말려주는 효능이 있기도 한다죠. 단지 드실 때는 저녁이 아니라 아침에 드셔야 된다고 합니다. 즉 생강은 기를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발산시켜서 체온을 올려 신진대사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밤에 드시면 불면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죠. 다음은 꿀과 계피입니다. 수족냉증, 손발저림, 진통의 효능이 뛰어나다고 하죠. 단 과량일 경우에 두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꿀과 프로폴리스입니다. 항균, 소염 작용이 뛰어난 고마운 성분이죠. 꿀 한 스푼에 프로폴리스 2-3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면 헬리코박터 균으로 인해서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프로폴리스는 헬리코박터 균을 억제하는 효능을 기대할 수 있기도 하고 꿀은 위점막 상처 회복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도 하죠. 꿀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마늘, 계피, 생강, 프로폴리스를 잘 활용하셔서 늘 건강의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숙입니다. 노을빛 인생. 서산마루 산자락에 붉게 물든 천호를 지난 세월 흔적들이 내 맘 감싸주듯이 내 가슴에 살며시 드러내요. 인생이란 저 노을처럼 함께 가야 한다더네. 힘들었던 추억들은 저 세월이 실어보내고 나 이제 행복 찾아 살으렵니다. 짝짝짝 짝짝짝 서산마루 산자락에 붉게 물든 천호를 지난 세월 흔적들이 내 맘 감싸주듯이 내 가슴에 살며시 드러내요. 인생이란 저 노을처럼 함께 가야 한다더네. 힘들었던 추억들은 저 세월이 실어보내고 나 이제 행복 찾아 살으렵니다. 나 이제 행복 찾아 살으렵니다. 이미숙의 노을빛 인생을 듣고
그 서쪽 하늘에 묻어나는 석양을 바라고 있노라면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보다 찬란하지는 않지만 더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곤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석양이 같다라고 하는 소위 과부심정, 과부가 한다는 식이 아니라 자연이 주는 자연스러움, 그 자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곤 하는데요. 세월이 나에게 준 선물은 삶의 체험, 그것에서 얻어지는 지혜, 비록 손안에 쥔 것은 많지 않지만 이날까지 무탈하게 살아왔던 것, 남에게 받은 것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것, 그리고 텃밭에 거름을 너무 많이 주어도 뿌리가 숨는다는 것, 상대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눈 감아주고 포용해 주는 것, 내가 옳을지라도 너무 강하게 말하면 상대는 오히려 반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 지나치게 맑아도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법등은 태양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석양에서 얻을 수 있다는 성찰이 있기에 오래 석양이 더 아름답게 가슴을 후입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시간입니다. 다음은 탄력 있는 멜로디의 목소리 신효범입니다.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날 처음 사진으로 본 그날 99년 1월 31일 그날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나 하나만 기다려준 너를 오늘도 습관 같은 내 전화 따스히 받아주는 너에게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너를 너무 사랑해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우리 처음 만난 그날에 시간 속에 희미해지는 사랑에 그대가 흔들린대도 그땐 내가 잡을게요 그대처럼 너무 편한 사이가 싫어서 너무 오랜 사랑 힘들어서 아픈 눈물 흘리는 말 돌아서 못된 내 마음도 기다려준 너를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우리 처음 만난 그날에 시간 속에 희미해지는 사랑에 그대가 흔들린
이어서 신유의 목소리입니다. 일소 일소 일로 일로. 세상사 스무고갯길 좋은 날만 있을까 이왕이라면 웃으며 살자 말처럼 쉽지 않아도 일소 일로 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 채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생사 굽이굽이길 힘든 날만 있을까 마음 하나를 내려놓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도 일소 일로 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 채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일소 일로 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 채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변해버린 문방구 천보용 별처럼 초롱초롱한 맑은 눈동자 문방구를 뒤적인다. 높은 선반 낮은 선반에 정리된 액세서리 12가지 색정에도 7색깔 무지개 연필도 있다. 먹음직한 큰 눈깔 사탕도 동그랗게 눈 맞추며 바지 주머니에서 꺼낸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어느 날 아이들이 북적이던 문방구 간판은 치킨 맥주 호프집 간판으로 변해버리고 고사리 손이 닿던 선반에 무지개 연필은 사라지고 술 한숨배 채워주길 기다리는 치킨 호프집 빈잔. 웰빙이라는 삶 속에 아이들은 어디 가고 빈잔에 채워진 술잔은 어스레한 백열등 아래
눈시울을 적신다. 천부경의 누리길래 시편 호프집으로 변해버린 문방구였습니다. 이 시의 배경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이들이 놀이 시설이 없어지고 아이들이 이용하는 문방구가 사라져가는 아픔을 노래한 시이기도 합니다. 옛부터 나라가 잘 되려면 세 가지 소리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 첫 번째 소리는 집안에 아이 우는 소리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소리는 책 읽는 소리가 있어야 하고, 세 번째 소리는 배틀 짜는 소리가 있어야 가정과 나라의 미래가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있다는 것은 이 집 대를 이을 자손이 있다는 것이고, 글 읽는 소리가 있다는 것은 장차 나라를 지킬 인물이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배틀 소리가 나야 한다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학교가 문을 닫고 문방구가 사라지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없다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일꾼이 없으면 결국 나라의 생존 자체가 자연 소멸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갖기도 합니다. 이 시의 마지막 행에서 웰빙이라는 삶 속에 있어야 될 것은 술 한 술배 기다리는 술잔이 아니라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책 읽는 소리, 배틀 짜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잘 살 수 있는 진정한 웰빙이라는 풍경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풍경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미래를 생각하는 시와 음악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호중입니다. 세상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삶의 기울 높이는 성주방송 천병호 시와 음악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